새벽 4시,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. 가스불을 켜고 계란을 깨고 토스트 굽는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가면 그때부터가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. 저는 이 가게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.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창 앞을 지나갔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14년 동안 거의 매일 제 가게 새벽을 함께한 사람.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몸이 망가질 때까지 멈추지 못했고 결국 이 세상을 먼저 떠난 한 사람.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. 손으로 직접 쓴 전단지를 들고 새벽 골목을 혼자 걷던 사람. 형님이잖아요. 한마디로 저를 14년 동안 붙들어 둔 사람. 그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외삼촌이었던 사람. 사람들은 그를 우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. 본명은 우영수. 이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작은 상가 한 칸을 빌려 오래된 책상 하나, 낡은 전화기 하나, 그걸로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. 새벽이 밝아오면 직접 손으로 쓴 전단지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며 붙이는 것이 그 사람만의 방식이었습니다. 컴퓨터로 뽑은 깔끔한 전단지들 사이에 그 손글씨는 묘하게 눈에 띄었습니다. 저는 가끔 그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이 사람은 참 성실하다. 우 사장이 처음 제 가게에 들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었습니다. 아직 날이 채 밝기 전 전단지 한 다발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와서는 계란 토스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. 말이 없었습니다. 토스트를 받아들고 나서 잘 먹겠습니다.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.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냥 괜찮은 사람이네 했습니다. 그렇게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반복됐습니다.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가 오는 시간에 맞춰 계란 하나를 더 깨두게 되었습니다. 몸이 먼저 알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. 몇 해가 지났습니다. 그 사람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눈이 약간 탁해졌고 얼굴빛이 누렇게 변해갔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. 사장님,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? 저는 잠깐 그를 쳐다봤습니다.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. 그 뒤로는 매일이었습니다. 2만 원만요. 1만 원만요. 5천 원만요. 금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통해 조금씩 짐작했습니다.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사장님, 그게 다 술값 된다고요. 알고 있었습니다.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이 오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. 그 사람 눈빛에는 뭔가 부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. 세상에 기댈 곳을 찾는 사람의 눈빛. 저는 그게 익숙했습니다. 살다 보면 그런 눈빛을 한 번쯤은 짓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. 어느 날, 그날따라 저도 좀 지쳐 있었나 봅니다. 그 사람이 또 들어오자 저는 무심결에 물었습니다.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요? 불편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. 진짜로 궁금해서 물은 것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잠깐 멈추더니 살짝 웃었습니다. 무한한 웃음도 변명하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. 뭔가 당연한 걸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. 형님이잖아요. 저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 사람에게 형이 된 적도 없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. 그저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구워주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저를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사람에게는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인가.
새벽마다 혼자 골목을 돌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무너져 가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를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인가.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이 오면 5천 원을 먼저 꺼내두기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형 노릇의 전부였습니다.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 사람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게 눈으로도 보였습니다. 배가 불러왔습니다. 복수였습니다. 강경화로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도 그 사람은 왔습니다. 몸이 천근만근이었을 텐데 새벽이면 제 가게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.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있다가 5천 원을 받아들고 나가곤 했습니다.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.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.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. 복수물이었습니다. 배에 가득 찬 물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말없이 대걸레를 가져왔습니다. 바닥을 닦았습니다.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닦았습니다.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가 간 거니까.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데가 여기였으니까. 그날도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5천 원을 손에 쥐어보냈습니다. 나중에는 피를 토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. 그래도 그 사람은 왔습니다.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걸음을 걸으며 어느 날은 토스트를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. 속이 안 좋아서요. 저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내줬습니다. 그 사람은 그걸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없이, 저도 아무 말도 없이. 그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. 형님, 고마워요.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뒤로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. 얼마쯤 지났을까요? 초등학교 때부터 제 가게를 드나들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. 청년은 들어오더니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. 사장님, 우영수 삼촌이 돌아가셨어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우영수, 14년 동안 새벽마다 만났지만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. 늘 우사장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청년 입에서 나온 우영수 삼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에게 조카가 있었구나. 그 조카가 어릴 때부터 제 가게 단골이었구나. 이 동네 어딘가에 가족이 있었구나. 새벽마다 혼자 벽보를 붙이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무너져 갔지만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삼촌이었고 외삼촌이었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. 청년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. 삼촌이 여기 자주 왔다고 해서요. 사장님한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.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. 청년이 나간 뒤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. 철판은 식어갔습니다. 그날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벽보를 붙이던 전봇대 앞을 지나쳤습니다. 오래된 전단지 한 장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. 바람에 귀퉁이가 뜯겨 있었고 글씨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그 손글씨의 힘은 아직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. 뗄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도 새벽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오늘쯤 또 오겠구나. 들어오더니 머뭇거리다가 5천 원만요 하겠구나.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. 5천 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돈이 결국 술값이 됐으면
그게 도운 게 맞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. 그 사람이 새벽마다 여기 왔던 건 5,000원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.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, 말 안 해도 손이 먼저 나오는 곳, 바닥이 젖어도 말없이 닦아주는 곳. 그게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곳 하나쯤은 필요하니까요. 무너져가면서도 기댈 수 있는 그런 곳. 우형수 씨, 당신이 여기 오던 14년 동안 저도 매일 아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. 그걸 이제야 말합니다. 잘 가셨어요. 그리고 고마웠어요. 형님이라고 불러줘서, 형님이라고 불러줘서. 부천 토스트 사랑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.